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벌써 한지 한참 됐더라고요. 공기선도 이제 몇 편인지는 기억도 안 나고, 공기선도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정풍량 방식 중에 난방에 대한 것을 공부를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난방도 한번 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냉방보다는 좀 더 쉬운 것 같고, 애초에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할 때 난방, 냉방하면 다 냉방이 더 복잡해요. 대부분은요. 그래서 우리가 냉방을 이미 공부했었으니까 난방도 아주 간단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풍량 방식에서 단일 덕트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먼저 개념을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이 간단한 시스템 개통도를 그리면서 해야 더 정확히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어떤 뭐 냉매를 쓰느냐, 뭐 어떤 여론을 쓰느냐,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공기선도는 다 바뀔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뭐 시험이라던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요 R은 그냥 룸을 적은 거고, 우리가 결국 난방 요지 급기구가 있을 거고 배기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배기팬은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게 1배고, 그럼 얘 1부는 돌아올 거고, 그리고 1부는 외기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외기에서 들어오는 거 우리가 아웃에어라 그러고, 버리는 거를 이그조스트 에어라 그러죠. 자, 여기서 먼저 각각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지금 그린 게 그 히팅 코일입니다. 난방 코일이 되는 거고, 얘가 히팅 코일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우리가 가습기인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 대부분 다 증기가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그냥 우리 증기가습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외기가 들어오는 데를 먼저 기준으로 여기의 상태, 공기의 상태를 1번이라고 봐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설정 온도값 있죠? 설정 온도 습도 값을 우리가 룸 상태인 2번으로 볼 거고, 결국 우리가 환기 덕트에 돌아오는 상태는 룸 상태와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도 2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웃에어와 환기, 요거 이제 RA라 그러죠. 우리가 리턴 에어가 결국 믹싱돼서 믹싱 박스에 3번의 공기 상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 히팅 코일을 거쳐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가열이 돼서 3번 상태에서 4번 상태의 공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열된 공기에 우리가 이제 습기를 더해줘야 되니까 가습을 해서 5번의 공기 상태가 될 건데, 여기 5번이나 여기 5번이나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기선도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공기선도를 저도 점점 안 그리니까 점점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난방을 하고 있다는 건 겨울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 온도가 나오는데, 외기니까 대충 한 이 정도, 매우 낮은 온도라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겨울에는 뭐 설계하는 값마다 다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난방은 20도로 우리가 뭐 주거 공간에는 목표를 하고 있고, 뭐 습도는 한 50% 정도 된다 볼까요? 그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가 20도라고 본다면 한 50%니까 뭐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색깔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요 아웃에어 OA가 요 1번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실내 온도점이 우리가 2번이 되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얘가 2번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 50%될 거예요. 뭐 제가 임의로 그린 그 선도 배경이니까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약간 더 팁을 얻고 가자면, 뭐 팁이라기보다 우리가 결국 현열비를 계산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여기 근접한데 얘랑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결국 룸 센서블 히트 팩터라고 해서 현열비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될 건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려만 놓을게요. 일단 그냥 있는 것만 알고 계시고, 우리가 결국 3번의 상태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1번과 2번의 혼합에 의해서 3번이 되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직선으로 이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외기 도입량에 따라 변화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오는 공기량을 m다트라고 봤을 때, 아웃다트라고 봐야겠네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m다트고, 우리가 외기 도입량은 전체 외기량의 약 한 30%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얘가 이제 m 다트 아웃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전체 공기량 중에서 외기 도입량이 30%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 선도 중에서 여기 5등분이라고 해볼게요. 결국 우리가 많은 양의 공기 상태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룸에 있는 공기가 70%, 이렇게 하기보다 여기 2번의 공기량이 70%고 1번의 공기량이 30%이기 때문에 둘이 섞였을 때 3번의 공기 상태는 2번의 공기 상태와 유사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0%니까 이쪽으로 30%만큼 가까이 가시는 겁니다. 이게 7, 이게 3이 된다는 거예요. 좀 많이 갔네요. 근데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제가 좀 기울기가 좀 더 건조해, 좀 너무 안 건조하거든요. 얘가.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긋고 요 정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것도 써주면 좋겠죠. 얘가 이쪽 쓸까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3번 상태에서 히팅 코일을 지나서 4번이 됐어요. 이 히팅 코일을 지난다는 건 우리가 냉각 때와 다르게 어떠한 제습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순수히 오른쪽으로 난방이 될 겁니다. 즉 가열이 된다는 뜻이죠. 얘는 이렇게 가열이 되게 될 거고, 뭐 일정의 상을 또 이렇게 둘게요. 요 가열된 요 공기의 상태를 우리가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공기 상태에서 우리가 또 가습기를 지나서 5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증기가습은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는 여기 룸 센서블 히트를 따라서 우리가 결국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와 이제 교차점이 되는 데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공기 상태가 이제 5번의 공기 상태가 될 거고, 좀 글씨가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주입을 하게 되면 이 룸 센서블 히트 현열비를 따라서 여기 주입이 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룸 센서블 히트를 지우고 결국 외기와 요 실내 온도가 만나서 2번 지점이 만나서 3번 믹싱 온도가 되고 히팅 코일을 지나면서 가열이 된 다음에 이렇게 가습기를 지나면서 가습이 될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결국 이걸 배우는 이유는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계산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요 히팅 코일 그리고 요 가습기의 용량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결국 다 이걸 증기로 한다고 봐볼게요. 증기로 하는 게 좀 뭐 온수로 하고 증기로 해도 되는데 어차피 개념은 같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 이 히팅 코일의 열량, 히팅 코일에 줘야 되는 열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공기 선도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엔탈피를 이쪽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팅 코일은 3번에서 4번까지의 가열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4번의 상태에서 3번의 상태까지 빼준 게 우리가 히팅 코일에서 한 1의 양입니다. 1의 열당량이 되는 건데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 얼마만큼의 공기를 통과시켰냐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전체 공기량이 우리가 I3번에서 I4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뀐 값만큼을 구해주면 이게 이제 히팅 코일의 열량이 되는 거죠. 히팅 코일의 열량이 되는 거고, 또 가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습기에 가해준 열량은 얼마나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휴머니티는 자 우리가 4번에서 5번이 됐어요. 그 말은 똑같이 우리가 결국 m도트만큼의 양이 5번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4번에서요 이만큼의 열량이 우리가 이제 가습기에 투입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증기가 아니더라도 계산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차이라기보다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가습기는 이게 증기가습을 했다고 해서 증기도 들였지만 직접 물을 썼잖아요. 그래서 가습량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리퀴드량이. 그래서 우리가 얘는 똑같은데 공기량이 전체 공기량만큼 습공기 안에 물이 들어간 거잖아요. 얼만큼 들어갔냐면 우리가 이 오른쪽으로는 절대 습도를 읽을 수 있었죠. 그래서 5번은 X5, 우리가 밑에 변경전은 X4, 4번 지점 그대로 쓴 겁니다. 5번 지점과.
그래서 얘는 우리가 엔탈피로 표현했던 I에서 그냥 단순히 절대습도 표시인 X로만 바꿔주시면 우리가 가습기에서 사용되는 물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되고, 또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은데 갖다가 지저분하니까 새로 그려보겠습니다. 히팅 코일 있고요. 가습기 넣어주고 송풍기 하나 그려주고, 우리가 옆으로 그냥 꽂을까요? 룸 하나 그려주고 옆구리에서 그냥 급기한다고 봐볼게요. 이렇게 되네요. 들어오는 놈 하나 있고, 이렇게 들어와서 아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까 거에서 제가 그 표기 번호 일단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가 1번이었고요. 여기가 2번. 히팅 코일 지난 다음이 3번이 아니고 섞인 상태 믹싱 박스에서 3번. 히팅 코일 지나면 4번. 이제 가습기 지난 게 5번이었어요. 아까 거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번호를 여기에 지금 우리가 프리히팅 코일을 하나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 열 코일을 넣을 건데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번호를 6번으로 적으면 헷갈리니까 1번에서 그냥 1-로만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도 있고 예열 코일을 지난해는 1-가 된 거예요. 그럼 아까랑 거의 유사하게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기선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면 아까랑 뭐 똑같은 게 여기 20도짜리의 뭐 실내 온도 2번 상태가 있을 거예요. 여기 2번 상태. 그럼 아까랑 다른 게 뭐냐면 아까 여기 1번이 있었죠. 여기 1번 즉 외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2번과 이렇게 아까 만났었는데 이렇게 믹싱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예열 코일을 지나서 우리가 믹싱되도록 좀 시스템을 변경했어요. 뭐 예열 코일을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믹싱 박스에서의 혼합되는 게 100% 혼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매우 추운 부분이 있어서 코일이 얼 수도 있고 우리가 불쾌감도 유발할 수 있고 뭐 항온항소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최적의 온도라 그래야 될까요? 그 균등한 온도가 형성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장소일수록 예열 코일과 또는 예냉 코일이 같이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럼 1번에서 예열 코일을 지난다는 건 우리가 얘는 그냥 가열하는 거예요. 우리가 프리히팅 코일이라고 쓰는데 가열을 했기 때문에 얘는 단순히 오른쪽으로만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에 따라서 어디까지 가열하느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애초에 실내 온도 여기가 2번이라는 건 여기도 2번인 거잖아요. 실내 온도와 같은 건구 온도를 갖는 지점까지 보통 이거 이렇게 되네요. 얘를 이렇게 옮기죠. 지점까지 보통 얘 열을 합니다. 그래서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이 삐뚤죠. 뭔가 제 맘대로 조작이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제 1-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예열한 코일의 일의 양이죠. 일의 열당량이 되는 거고 우리가 2번과 만나서 섞였을 때 당연히 얘는 지금 아까 맞게 썼군요. 우리가 30%밖에 아까 외기 도입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상태에 더 가까운 지점으로 3번의 상태가 될 겁니다. 믹싱 온도가 된다는 거죠. 1번에서 프리히팅 코일을 지났고요. 이제 믹싱 박스 온도가 되는 거고 얘는 실내 온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믹싱 온도에서 아까랑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열을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도착을 했을 때 화살표를 좀 그려가면서 해야 쉽겠죠? 얘가 이제 우리가 4번 가열된 지점이 될 거고 얘도 똑같이 아까처럼 이렇게 현열비를 그려주게 되면 그 지점까지 올라가서 얘가 여기 5번의 형태를 갖게 될 거고 이 4번에서 5번은 변하는 동안 우리가 가습을 한 거죠. 가습을 한 거고 우리가 다시 이 현열비를 선을 따라서 실내 온도로 공기를 주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아까랑 약간 다른 형태지만 결국 추가된 건 요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앞부분만 이렇게 바뀐 거죠. 프레이텐 코일이 들어갔어요. 요 뜻은 지금 뭐냐면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지금 숫자를 아까랑 똑같이 적었기 때문에 얘네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그 상태뿐만 아니라 요 프리히팅 코일이라는 그 예열 코일이 하나 더 생겼죠. 원래는 요 지금 보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 히팅 코일 있었잖아요. 이 히팅 코일에서의 일의 필요량을 열량을 우리가 요 예열 코일로 좀 나눠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엔탈피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얘도 I1 다시 빼기 I1이 될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우리가 지금 요 위에 있는 요 빙글빙글 도는 이 양은 전부 전체 공기량에 대한 이동에 대한 표시였어요. 실제로 우리가 요 밑에 거는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 여기 1번까지 오는 건 30%의 공기량밖에 안 됐잖아요. 이해되실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렸던 건 요 전체 공기량에 대해서 그렸던 건데 요 지금 요만큼 일을 하는 건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지금 히팅 코일을 지날 때 그리고 가습기를 지날 때는 우리가 전체 공기량인 m만큼의 공기의 양이 우리가 여기 엔탈피가 얼마만큼 변화했냐에 대해서 요 식을 세운 거였어요. 근데 요 예열 코일 같은 경우에 보면 애초에 아까 우리가 m에다가 30% 정도의 공기량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예열 코일을 지나는 공기의 양 자체가 m가 아니고 우리가 mout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열 코일에 대한 열량을 구할 때 또는 용량을 구할 때는 m가 아니고 얘는 mout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기 선도상에서 보시면 얘가 지금 엄청나게 거리가 벌어졌잖아요. 원래는 얘는 지금 보시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얘는 지금 이만큼 멀어서 예열 코일의 용량이 훨씬 크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외기랑 실내의 기준이 똑같았다면 우리가 결국 여기서 일하는 양 있잖아요. 요 아까 히팅 코일의 열량이죠. 이 열량은 결국 여기서 일하는 열량과 같아야 될 거예요. 똑같이 가열을 했으니까. 단지 가열을 1단, 2단으로 나눠서 했냐, 한 번에 했냐의 만큼의 차이가 있던 거지 결국 총 용량은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얘는 계산할 때 요만큼 차이로 계산을 했는데 얘는 지금 보면 이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mout로 계산을 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m로인 전체량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공조기가 하나라면 뭐 이렇게 되겠지만 공조기가 여러 개라면 이렇게 각각 계산을 하게 될 거고 우리가 결국 얘네들을 다 계산해서 이 가습량은 일단 빼고 얘 있죠? 얘네들 이 열량의 합계가 1번부터 3번까지라고 본다면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룸부하죠? 실내 부하가 되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보일러를 선정할 때 이 값을 쓰게 되는데 또는 공조기의 코일 열량을 선정할 땐 당연히 쓴 거죠. 우리가 여기 이제 책에 나오는 급탕급기 부하 그리고 배관 펌프 부하 또는 장치 부하라고도 하죠. 펌프 부하 그리고 예열 부하 이렇게 다 곱하면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보일러 용량이 되는 거죠. 이것도 참 웃겨요. 일단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처음에 실내 부하에다가 약 1.4배를 곱한다고 옛날 서적들엔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요즘엔 저렇게 하면 되게 과대하긴 합니다. 제가 이 값으로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만큼 그 데이터들을 다 쌓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시드리긴 좀 어렵고 우리가 요 하나하나가 뭔지 한번 살펴보자면 저는 이 급탕급기부하란 말이 굉장히 좀 싫거든요. 이거 뭐 어디서 나왔겠죠.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뜻도 잘 모르고 그냥 막 남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저도 제가 아는 것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아는 것부터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이제 배관이랑 펌프 부하는 난방에서와 냉방에서의 좀 차이가 있는데, 난방에서는 우리가 이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냉방에서는요, 우리 난방 같은 경우엔 열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치를 지나거나 이 경로 중에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배관이 이렇게 오고 가고, 요때 요 배관들에서 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손실만큼 우리가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더해주는 게 되는 거고, 예열 보완은 우리가 시스템이 아예 지금 동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겨울철에 우리가 뭐 집만 해도 한 3일만 집 비웠다가 돌리게 되면 이 집이 뜨거워지는 것도 예열이지만 이 장치가 뜨거워지는 것도 되게 예열 부하가 되기 때문에 구성을 안 한다고 해서 동작을 안 한다던가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지만 실제로는 이게 동작하기 우리가 지금 당장 추워서 켰는데 너무 늦기 때문에 우리가 요 예열 부하만큼을 추가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요 급탄 급기 부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실제로 요 뭐 들어오는 공기와 요 실에 있는 기존 부하랑 뭐 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걸 뜻하는 걸 그냥 책에 있는 말로는 명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말을 왜 쓰는지 뭐 말로는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뭐 기존에 파이프 등을 이제 데우는 데 쓴다. 파이프 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예열 부하는 우리가 장치에 대한 예열인 거고, 이 급탄급기 부하는 우리가 기존 덕트내라던가 기존 파이프 내에 들어있는 그 안에 그 뭐 냉매라고 할까요? 유체? 요것들을 데피는 데 쓴다고 말을 하는데 같은 말인데 왜 두 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하네요. 아무리 저도 찾아봐도 이 명확하게 설명 쓴 사람이 없어요. 이게 알고는 있는 건지 제 생각이고, 일단 이제 뭐 정풍량 난방 방법은 이 정도 아시면 대부분 다 아시고 뭐 시험 문제 푸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